자, 헌법 소송에 있어서 지금쯤이면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거, 이제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승에서 본안 판단이잖아요. 본안 판단과 관련된 자료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비례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법령과 관련해서 포괄 위임 금지,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유보예요. 자, 법률 유보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마스터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출제에서 이제 참조법령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참조법령에서 상위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나오고 이제 시행 규칙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법에서 얘한테 구체적으로 위임을 줘야 얘는 권리 의무 변동사항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헌법 40조에 따라서 법규성을 갖게 되죠. 근데 시행령에서 보면 헌법 75조에 보면 상위 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얘가 법규성을 갖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위임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는 익숙해요. 포괄 위임 금지하고 명확성 원칙. 그래서 얘가 얘한테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위임한 내용 자체도 얘가 명확성 원칙 준수해야 되고 얘도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익숙한데 이제 아예 위임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안 됐죠.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위 법에서 규정이 없이 시행령에서 규율되어 있다.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 되는 건데, 자,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라는 것은 유보 원칙이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두기만 하면 시행령에 규정해도 상관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그럴 때에는 반드시 법에서 규율할 것을 요구하죠. 규율할 것. 이게 이제 의회 유보예요. 의회 유보. 그래서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안 됐었는데 첫 번째,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법에서 규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이고 이제 의회 유보라는 것은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여기서 규율해야 되지. 얘한테 위임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포섭을 해나갈 때 법률 유보 원칙에서만 멈추지 않고 당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 하에 아예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5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쟁점 34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라는 거. 그래서 테마 첫 번째 135 쟁점을 보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수용 여부,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 여기 136번 이거 보도록 하죠. 자, 거기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자,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이상 헌법 7조 2항에 따라서 자, 이러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가 있고 그러한 제한의 경우에도 명확성을 갖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반드시 명확성 원칙을 구비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비됐을 때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명확성의 원칙을 구비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죠. 그 다음에 137 쟁점을 보면 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이 부분이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두었는데 시행령 시행 규칙에 근거한 경우 자, 요거 내용이에요. 자, 거기 내용을 보면 자,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법률로서의 의미는 법률에 의한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by the law가 아니라 based on law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이러한 행정 입법인 시행령에 근거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 75조와 95조에 근거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138 쟁점을 보면 자,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법규범은 적용을 받는 국민이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법문원이 법관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침익적인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더 고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수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좀 더 완화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37 쟁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회 유보의 원칙까지 들어가 줘서 당의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의회 유보의 원칙까지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섭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 조정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우리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회 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자, 요거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 이건 행정법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면 자,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노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법의 노조 통보를 해버리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의 법률적인 효과가
창설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조 설립 신고라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왜냐하면 노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당해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노조로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는 이거는 처분이죠. 이게 처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노조, 그래서 100이라는 혜택을 부여받는 노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법률적인 효과가 얘로 인해서 창설이 됐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노조 통보를 통해서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않는 노조니까 얘는 이제 혜택이 줄어들죠. 뭐에 의해서? 당의 통보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도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해 사안에서 이 법의 노조 통보는 노조 설립법, 노조법이 있다고 쳐보면 이 노조법에서 위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조법 시행령에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법의 노조 통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조법 시행령이라는 거는 뭘 위반한 거예요? 헌법 75조를 위반한 거죠. 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법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위임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뭘 위반했어요? 헌법 37조 2항을 위반했죠. 자, 법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조법에 지금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노조법 시행령은 위임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위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법령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왔을 때 당의 상위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 이 노조법 자체도 위헌이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는. 자, 만약에 이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것이 저기 있는 1번, 2번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예 얘한테 위임 주지 말고 얘 스스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 유보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원은 자 1번, 2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까지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답안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 유보 원칙 위반 여부를 이 두 가지 요건으로 포섭해서 거기까지 딥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어야 되겠어요.